머무는 땅 고창, 오늘은 고창 중산리에 있는 이팝나무 군락지에 와 있습니다. 이팝나무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뭐 풍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 고창의 이팝나무는 풍요와 더불어서 독립운동 또 혁명의 상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군청에서 이팝나무가 지금 어느 정도 피었는가 이렇게 궁금해 한다고 그래서 아마 담당자가 오셔서 사진도 찍고 이제 정보를 공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오늘 이 이팝나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고창은 정말 고대 도시죠. 아마 상상할 수 없는 선사문화권뿐만 아니라 여러 보물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이팝나무 군락지인데요. 아마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고창 중산리 이팝나무 이렇게 치면 아마 자료가 자세하게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이 이팝나무를 살펴보면서 이 근현대 문화에 굉장히 중요한 또 소중한 자산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뒤로 한번 이제 보면서요, 이팝나무를 보시면서 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팝나무 상태는 이 정도입니다. 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팝 그래서 지금 이제 보릿고개잖아요. 보리가 수확되기 전이기 때문에 옛날에 가장 가난했던 시절에 정말 배고팠던 그런 분들이 이팝나무를 보면서 이 쌀을 연상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자세히 한번 볼까요? 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이팝나무는 이용철님 감사합니다. 이팝나무는 어떤 그런 의미보다는 풍요의 상징이죠. 그래서 이 중산리 하면은 또 이게 명예가 또 있고 굉장히 대단한 고장, 양반 고장이죠. 그런 고장에서 이런 이팝나무가 이렇게 정말 고대를 연상할 만큼 엄청납니다. 여기 다 찍기 위해서는 굉장히 뒤로 많이 물러나야 할 정도로 대단하고요. 지금 활짝 피어서 가장 아름다울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오셔서 한번 구경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이팝나무를 보면은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근현대의 가슴 아픈 역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전라북도 하면 아무래도 중심 도시가 전주잖아요. 전주 중에서 가장 저는 핵심 지역이 이 다가동 지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가동이 아마 근대에 이 선교사들이 가장 활동을 많이 했던 곳이고, 또 이제 예수병원이 있어가지고 그 의료 선교를 했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정말 다른 데와는 다르게 이 독립운동이 굉장히 꽃피웠던 만세운동을 이 다가동에서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 우리가 팔복동에 이팝나무를 생각하지만 정말 전주 분들은 사실은 이 팔복동의 이팝나무 뭐 화려하고 아름답고 또 철도가 있어서 이렇게 기차가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지만 또 그보다 이 다가동의 이팝나무는 독립운동의 어떤 상징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해를 못한 거죠. 일제 일본인들이 왜 이 지역에 이렇게 독립운동에 정말 목숨을 거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그 당시에 이제 광주가 한 6천 명 정도 됐고, 전주가 12만 명 정도 됐다니까 그 규모를 알 수가 있죠. 근데 그 지역에서 독립운동이 이렇게 성행하니까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 상징을 이렇게 이팝나무로 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팝나무를 베어버리고 거기에 이팝나무와 비슷한
아카시아를 심게 된 거죠. 그곳은 이제 아카시아 향이 너무 좋아서 참석을 한 분들이 굉장히 또 구경을 하러 올라오신 분들도 있고요. 또 아파트 입주하신 분들 중에 그 아카시아 향 때문에 들어오신 분들이 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팝나무를 비워버리고 그 당시에 이팝나무가 비워질 그 당시에 거기에 신흥고등학교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신흥고등학교, 게 신흥학교죠. 신흥학교를 일제가 이제 폐교를 시켰습니다. 폐교되면서 학생들이 이제 퇴학이 된 거죠. 그래서 오다 갈 데 없는 그런 학생들, 그 학생들을 여기 고창, 그 당시에는 고창 보고 지금 고창고등학교가 받아들이게 되고, 그 민족 학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군민들이 지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역사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거기 학생들을 고창에서 이제 받아주고 고창 고등학교에서 졸업을 시키는 그런 일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다가동의 이팝나무가 사실은 독립혁명의 기운을 타고 이제 고창으로 와서 이 고창에 이렇게 활짝 피어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 하나의 어떤 나무에 불과하지요, 하나의 꽃에 불과하지만 저는 이 상징적인 이 부분이 이 대한민국의 혁명을 만들어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대산 이 지역이 사실은 독립운동하신 이 혁명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유공자들이 있는데 아직도 발견이 많이 못 됐죠. 그런데 이제 뜻있는 분들이 또 사학자들이 발견하신 분들만 지금 한 50여 분이 이곳에서 활동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팝나무 상태는 이 정도고요. 저번 주에 봤을 때는 정말 파란 이렇게 잎사귀만 피었었는데 이제 일주일이 지나서, 저번에 제가 말씀 한번 드렸던 대로 일주일이 지나서 와서 보니까 너무 화려하고 아름답고 가장 활짝 핀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이팝나무의 규모는요, 한번 이렇게 보실까요? 저는 이 고창 이 중산리에 있는 이팝나무를 볼 때 이게 풍요의 상징이구나. 뭐 정말 배고팠을 때에 이 쌀을 연상시켜서 배고픔의 어떤 허기를 달랬던 그런 상징이구나. 여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이팝나무는 우리나라의 독립을 정말 선사했던, 그래서 독립군들에게 힘을 주었고 정말 어떤 상징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깊이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창이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뭐 고창이라고 해서 뭐 친일파가 없는 건 아니죠. 너무 유명하신 분들이 또 친일파가 있어서 가슴 아픈 일이긴 하지만 정말 그보다도 알려지지 않은 독립혁명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저는 그 상징이 저는 이팝나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팝나무를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우리가 청보리밭이라든지 아니면 뭐 유채꽃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우리가 구경을 많이 하지만 사실은 가장 역사적인 그런 부분들은 저는 이팝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꽃잔치 한다, 예를 들어서 경관농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지역사회의 홍보, 또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좀 하려고 하지만 저는 거기에 역사가 숨쉬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는 역사 중심이 돼야 된다. 저는 이제 전라북도 기후환경 네트워크의 해양 환경 강사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해양 쓰레기가
가장 많이 배출한 나라 이렇게 보니까 일본이 가장 많아요. 50 몇 프로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중국하고 대만이 가장 그 다음이거든요. 우리는 한 뭐 1점 몇 프로, 0.1%인가요? 그렇게 돼서 굉장히 적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지금 우리는 이제 쓰레기 줍기라든가 분리수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이미 자리를 잡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제 분리수거를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야 될 것이냐,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고 해야 될 것이냐,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제는 한 단계 높여서 이제 플라스틱을 없애는 거죠. 대안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아예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없애버리는 거죠. 불가능하다고요? 아닙니다. 고창이 어떻게 보면은 이 기업가라는 것은 돈 벌기 위한 존재잖아요. 뭐 돈이 안 되면 뭘 하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중에 이제 상하농원이라고 있어요. 매일유업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상하농원에 가보면 이 플라스틱 컵, 뭐 비닐, 또 거기는 이제 경관 중심의 농원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고구마도 심고 그렇게 하거든요. 거기에 멀칭을 하는 이 비닐을 종이로 대처했어요. 그러면 이게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유기농으로 이제 대체를 하고 나서 그럼 장사가 안 되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더 잘 되는 거죠. 이게 기업이 돈이 될 수 있는 거, 이게 플라스틱을 써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제 생각을 바꾸는 거죠. 이제 이러한 어떤 축제라든지 아니면 경관 농업 이 자체도 이제는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역사가 숨쉬고 스토리가 있는 그런 곳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제 몫으로 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름다운 이팝나무도 여기 보여드리고 뿐만 아니라 이팝나무의 역사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근현대에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또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 근대에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 바쳤던 분들이 정말 이 바람결에 날리는 이 이팝나무 꽃향기를 따라서 독립투쟁을 했던, 그래서 배고픔을 달랬던 그런 분들의 어떤 생각들을 한번 다시 돌이켜 본다면 이제 가족 단위로 이렇게 올 수 있고요. 정말 자녀들에게 역사가 뭔지를 좀 가르쳐 드릴 수가 있잖아요. 아름답다, 이거 아름다운 이거 좋아?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야, 여기 정말 아름다운 곳이야. 야, 너무 하얗고 아름답지? 정말 좋아. 여기 구경하자. 힐링 된다. 힐링이라는 것이 뭐예요? 역사가 존재하고 그 스토리가 있어야 거기에서 우리 마음도 좀 정말 그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이 나무 정말 하나, 이팝나무 하나 이렇게 보여드리는 그런 부분이지만 저는 여기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또 그 이팝나무를 통해서 우리 선조들의 이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지금은 최강대국, 정말 강대국 중에서도 최고의 강대국이 됐지만 그렇게 될 수 있게 했던 그런 어떤 뿌리가 저는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이야기를 오늘 사실은 하려고 했어요. 고창에 전주 다가동으로부터 이 혁명의 길이 이 고창으로 내려왔고, 고창은 그 혁명의 그 청년들을 안아서 품어주었고, 또 고창은 정말 동학농민혁명이 또 시작된 곳이고, 또 흘러서 전주성을 또 이렇게 함락하는 그런 과정, 이 전주에서 고창으로, 또 고창에서 전주로,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세계로 나갔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드리려고 사실은 좀 했었고요. 또 고창 하면은 이제 차경석 선생이라고 그래서 보촌교를 이제 만드신 분이 계시는데, 이제 그분이 독립운동의 자금을 댔다라고 이제 하는데요. 그것은 뭐 김구 선생도 그 보촌교 차경석 선생의 도움을 받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했고, 이승만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신채호 선생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독립운동을 하면서 이 고창뿐 흥덕분인데 이 고창뿐의 도움을 받지 않은 분이 없다라고 이제 표현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거 우리 다 모르잖아요. 다 잊혀져 버렸고 이제 기억에서 사라져 버렸는데 저는 이 이팝나무를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떠세요? 규모가 대단하죠. 저 어렸을 때 보면 여기 뿐만 아니라 이 중산 이쪽에 이 정도의 규모의 이팝나무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노송이 돼서 거의 이제 사라져 버리고 지금 이제 작은 것들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천연기념물로 존재하는 것은 이게 다인 것 같아요. 참 역사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이렇게 사라져 버립니다. 정말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는 찾아야 되고요. 그 찾아서 역사적인 어떤 생각들을 좀 한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렇게 그 마스크를 푸는 것은 뭐 여기는 아무도 지금 찾지 않고 있고요. 조금 전에 이제 공무원 한 분 오셔서 사진 좀 찍고 갔는데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제가 이제 라이브 방송이라든지 사진을 이렇게 찍으면서도 마스크를 한 번도 벗지를 않았는데 오늘은 이렇게 벗고 제가 라이브 방송을 좀 하고 있고요. 이 근방에 뭐 사람이 마을에는 뭐 안에 계시겠지만 전혀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더 쓸쓸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 고창의 이팝나무를 아시는 분들은 지금 이팝나무가 어느 정도 피었는지 좀 궁금해 하시고 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좀 많은 분들이 오셔서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들은 뭐 제가 이제 전주 그 다가동 쪽에서 도시재생 일들을 좀 하면서 그 어르신들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좀 숨겨있던 그런 역사를 제가 좀 찾아냈었고요. 또 그 역사를 통해서 고창이 이런 곳이구나. 정말 항상 고창은 혁명가가 있었고 그렇게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토양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이제 알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이제 뭐 그 외의 역사적인 어떤 부분들도 좀 찾아보시면 더 좋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한번 제가 여기다 놓고요.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해서 저기 이렇게 저렇게 한번 저기 돌아보면서 마무리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뭐 이 영상이라는 것이 그러죠. 할 때 끝나고 이제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영상이지만 이 귀한 또 자리 정말 해와 달이 머무는 땅 그 고창 그곳에는 그냥 조용히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곳이 아니라 역사가 숨쉬고 정말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치열하게 살았던 그런 어르신들이 이곳에 계시고 또 그로 인해서 목숨을 또 바쳤던 그런 분들 존재한다는 거 꼭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창은 정말 영험하다고 이제 말들을 좀 하죠. 근데 사람도 사람이지만 여기에는 이제 이팝나무 천연기념물이 있고요. 여기 이제 뒤편 저쪽 뒤편에는 그 왕버들 3태 이제 왕버들 군락지가 또 있고요. 그 너머 조금 더 지나가면 문수사에 천연 기념물이죠. 그 아기단풍 군락지가 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선운사에 가면 이제 송악도 있고요. 이런 곳에서 고창은 또 뭐가 납니까? 풍천장어도 있을 뿐만 아니라 고창이 땅콩이 있는 거 잘 모르시죠? 고창은 땅콩
굉장히 특산품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복분자도 있고요. 또 고구마, 황토 고구마 이런 거 많죠. 또 이제 사실은 이제 배추와 무가 또 많이 또 생산이 되는 고장이기도 합니다. 고구마도 그렇고 감자도 그렇고 정말 그 외에 이 고창에서 자라면 뭐가 될까요? 명품이 되는 거죠. 이제 복분자부터 시작해서 블루베리 또 이제 아로니아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될 텐데 마트에서 이렇게 보게 되시면 고창을 기억하시고 또 고창으로 연락을 하셔서 직접 산지에서 또 구입하시는 또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일단 저도 이제 한번 이렇게 제대로 한번 구경해 보고요. 또 이제 마지막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그렇게 할게요.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 제가 아침 일찍 방송을 또 하게 된 관계로 아마 많이 또 못 보실 텐데요. 차후라도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또 제가 이제 라이브 방송이 좀 길어졌지만 또 역사적인 부분, 고창은 이팝나무 유리처럼 그 귀한 이팝나무가 있구나. 정말 한 250년 정도 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저는 저 스토리를 좀 더 다양하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좀 그렇지 못한 거 좀 안타깝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직접 구경을 하시고요. 또 오시면서 또 저한테 또 한번 연락을 한번 하시면 또 제가 차라도 한 잔 또 대접하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또 오신 김에 이팝나무 구경하고, 이팝나무는 5월에서 6월이라고 그러는데요. 제가 보니까 굉장히 빨라졌어요. 그죠? 지금 5월 한 중순 정도에 돼야 저 정도로 피는데 벌써 한 2주 정도 앞당겨서 저렇게 피는 것 같아서 이게 이제 기후가 좀 많이 변화를 했구나. 그래서 요즘에 탄소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더 조심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다만 이제 마이크에 제 말보다는 바람 소리가 많이 들어갈 텐데요. 오늘 또 비 소식도 있어서 아마 중부 쪽에 비가 올 것 같습니다. 바람은 뭐 비올 바람이긴 하지만은요. 또 잠깐 또 구경하시고 오늘 아름다운 또 시간들, 또 행복한 시간들, 또 정말
답답한 모든 것들이 활짝 이렇게 열리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기원을 한번 드립니다. 행복하세요. 정말 기쁜 날 만드시기를 바라고요. 잠깐 한번 이팝나무를 다시 한번 구경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해와 달이 머무는 땅 고창입니다.